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6일 오전 11시 40분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사실상 독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한민국 진영, 자유진영이라고 부른다면은 이 후보들이 과연 단일화를 할 수 있을 것이냐가 승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과 이 안철수 후보 사이에 어떤 방식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죠. 국민의힘에 들어오라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인지,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국민의힘에서 한 사람을 뽑고 안철수 대표와 결성전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 국민의힘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의원이 조선일보와 통화를 하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로 당내 경선을 치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선안을 변경하는 배경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고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종전의 당원 20%, 시민 여론조사 80%를 반영하는 경선안에 대해서는 외부 인사들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 의원은 변화된 정무적 상황을 감안해서 우리가 열려있는 자세를 보인 것이다. 야권 단일화는 국민의 요구로서 선택이 아니라 당위의 문제다. 우리가 야권 단일화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경선안도 바꾸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경선안 변경으로도 우리의 마음가짐을 안 대표에게도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저쪽에서도 의미심장하게 받아주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앞서 경선준비위원회는 예비 경선은 100% 시민 여론조사로 본 경선에 나갈 후보를 뽑고, 본 경선에서는 당원 투표 20%, 시민 여론조사 80%로 최종 후보 한 명을 뽑을 것을 제안했지만은 정진석 위원장은 예비 경선에서 당원 투표 20%, 시민 여론조사 80%를 반영한 뒤 본 경선은 시민 여론조사 100%로 하겠다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외부의 인지도가 높은 후보도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치 신인이나 외부 인사가 당으로 진입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제일 핵심이. 문제는 안철수 대표가 여기에 응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어제 보니까 공개된 아시아 경제가 윈지 코리아 컨설팅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한 걸 보니까요, 안철수 씨가 범야권 후보군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 가상 대결에서 안철수, 박영선 이렇게 붙게 되면은 안 대표가 47.4%, 박 장관이 37%로 나타났습니다. 10%포인트로 안 대표가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범야권의 지지도에서는 안철수 28.5, 나경원 12.9, 오세훈 12.6, 정당 지지도는 서울입니다. 이거는 민주당 32.7, 국민의힘 27%로 나타났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KBS, 지난 5일이군요. KBS에 나와가지고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단일화 후보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이야기를 했는데 후보 등록 직전에 야권이 서로 협의를 해서 단일화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후보 등록 직전에 그냥 막판 단일화를 하자 이런 입장이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고 그 다음에 안철수와 이 결선을 한번 붙자 이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면은 끝까지 이 관심도를 잡아두고 뉴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장점이 있고요. 이 정권 쪽에서 공세를 펼 경우에도 이 타겟이 양쪽이 돼 버리니까 분산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일반 시민들이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것에 절대로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이 단일화, 범야권 단일화에 기득권을 내려놓고라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보이는데, 이제는 상당히 좀 선거공학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떻게 이것을 극대화하느냐 하는 겁니다. 뭐 좋은 예가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에 이회창 씨가 상당한 차이로 리드하고 있었는데, 후보 등록 직전에 며칠 전에 정몽준, 노무현 두 사람이 토론을 통해서 노무현 쪽으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너지 효과로 해서 그냥 그대로 노무현 후보가 한 50만 표 차이로 이긴 적이 있습니다. 단일화로 말하자면 재미를 본 경우죠. 한편 이 우파 또는 보수 진영에서는 단일화에 실패해가지고 한 두 번 놓친 적이 있습니다. 1997년에 당시에 신한국당 후보로 이회창 씨가 결정이 됐는데 2등을 한 이인재 씨가 탈당을 해가지고 독자 출마를 하면서 분산돼 버렸습니다. 반대로 김대중 후보는 이념적으로 절대 손을 잡을 수 없다고 보여졌던 김종필 씨와 손을 잡으면서 이른바 DJP 연합이 성사되어 가지고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약 30만 표 차이로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에 성공하면은, 또는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실패하면은 당락이 바뀌는 경우를 우리가 보았는데, 그래도 이 우파 진영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고 하면서 단일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 단일화에 대한 명칭이 범야권 단일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명칭을 조금 더 앞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사이 우파 진영 일각에서는 우파 대통합을 쭉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파 대통합은 그게 대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 소통합입니다.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전체 유권자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24%. 내가 진보라고 하는 사람은 한 30% 돼요. 그리고 내가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요새 한 35%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와 중도를 합쳐야 이게 약 60%의 몫을 차지하게 되니까 이 우파 대통합을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이 축소지향적입니다. 우파, 그러니까 다른 개념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세력 대통합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자유통일 세력 대통합이라고 하든지 뭔가 이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 가장 현안 문제는 법치니까 법치 수호 세력 대 법치 파괴 세력으로 나눠 가지고 법치 세력 통합이라고 하든지 이 좌우 개념을 뛰어넘는 보다 큰 구획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꼭 기준이 돼야 되니까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헌법입니다. 헌법을 존중하는 헌법 존중 세력과 헌법 부정 세력의 대결이죠.
그래, 그 용어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내야 할 건지 머리를 좀 싸매고 고민해야 될 대목인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범야권 대통합에 나섰다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